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지적 코인 시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방송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올해 2025년도 암호화폐 시장에 또 비트코인에 정말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었죠. 그래서인지 정말 이 기대감에 걸맞게 1월 초부터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재료들과 악재들이 뒤섞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나는 투자를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정답을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짚어드릴 거고요. 또 실시간으로 차트도 함께 분석하면서 지금 실시간 상황 정확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게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금 함께 하시면서 올 한 해 저희와 투자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바로 우리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된 지표 결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됐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 1년과 3년 또 5년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금리에 대해서 좀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1년 단기 인플레이션을 보자면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대 보여주고 있고요. 또 3년치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사실 지난번에 비해서는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2.6%에서 3%까지 0.4% 꽤나 큰 폭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했고요. 아무래도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경계감을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있었던 고용 지표 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금리가 인상되는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그 정답을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지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미국 시장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와 S&P는 상승하고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합권에서 조금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래도 우량주 또 가치주 위주인 다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아마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에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앞으로 발표될 거시경제 일정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PPI라고 불리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내일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저희가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PPI 그리고 CPI 발표까지 정말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될 것이고 다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금리 또 물가가 어떻게 될지 결과 발표 이후에 좀 그 흐름을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포인트도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함께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계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정답 저희와 함께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에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이슈들,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라면 알고 계셔야 하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고용지표에 이어서 물가지표도 미국의 금리 동결을 뒷받침할 것 같다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나온 고용지표,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금리가 이제 인하 사이클은 벗어났고 동결 혹은 상승까지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 금리가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직격탄을 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이슈입니다. 오늘 저녁 새벽에 있었던 이슈죠. 비트코인이 한때 9만 달러 선을 붕괴하면서 이 가격대는 11월 달 우리가 상승을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후로 처음 가는 가격대까지 단기간에 조금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가격대가 다시 9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쇼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 좀 대응을 잘 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준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는 그런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나 저희가 한꺼번에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세하게 또 실시간으로 빠르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도 함께 해주시고요. 방송 외에도 QR코드 통해서 대응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양훈 전문가님 함께 해주실 거고요. 아무래도 암호화폐는 거시경제 이슈들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전문적으로 자세하게 짚어주실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1월 달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지금 암호화폐 투자를 해야 할 타이밍일까요? 아직은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네. 사실은 투자라는 거는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제가 아무리 방송에서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뭐 저는 투자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치면은 네. 지금 상황은 매우 안 좋다라고 매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어제는 투자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네, 단기적인 투자는 하지만 단기적인. 네. 장기적인 투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네, 그렇죠.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 1분기, 2분기 이렇게 좀 길게 가는 투자는 아직은 시기가 조금 상조 아닌가. 그러면은 왜 시기가 상조인지 좀 시장 설명과 함께 설명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매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거시 관점 그리고 주요 이슈들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일단은 저는 주식을 하시든 코인을 하시든 아니면 ETF, 뭐 다양한 파생 상품 투자를 하시든 항상 1순위는 거시경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오늘 시장과 연결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주요 고용 지표였던 비농업 지표가 발표되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예상치를 이제 넘어서는 이제 상당히 호조세로 나오는데 미국에서 이제 이코노미 캘린더라고 합니다. 경제 지표 관련해 가지고 미국 지표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 중요한 지표 중에는 별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별이 적혀져 있는데 별이 많을수록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주요 지표들은 별 3개짜리 지표인데 이 비농업 지표 같은 경우도 그것에 포함됩니다. 특히나 그리고 이제 지표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자주자주 바꿔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죠. 아무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은 어제 방송 못 보실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거는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봤었을 때는 시장이 올라가주는 주가가 반등해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다들 알다시피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죠?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아서 시장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금요일 날.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어제 통화 정책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은요, 1차적으로 모든 유동성은 미국 중앙은행에서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에 따라서 유동성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합니다. 그거를 1순위로 손을 잡고 있는 게 미국의 중앙은행이고 그 중앙은행이 무기로 쓸 수 있는 게 통화 정책이죠. 즉 통화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거나 반대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뉴욕 증시가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인플레, 물가, 고용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가와 고용이 통화 정책과 연결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은요, 통화 정책을 연결할 때, 통화 정책을 수립할 때, 통화 정책을 진행할 때는요, 지금은 두 가지 옵션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물가와 고용. 물가 쪽에서는 안전한 물가, 즉 물가 안정과 고용 같은 경우는 최대 고용입니다. 여기서 최대 고용이란 경기 개선에 따른 최대 고용수를 의미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잘못되거나 상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물가가 낮거나 물가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고용이 부진하거나 고용이 너무 높거나 이럴 때는 통화 정책을 사용해서 이런 거를 개입해가지고 조절합니다. 이걸 시장 개입 조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스케줄을 모른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부진하네 아니면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높네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보는 거는 항상 미국의 중앙은행이 어떤 행보, 어떤 스텝을 밟고 있느냐 이것부터 분석이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뭐 ETF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가능성, 시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러한 이중 책무를 갖고 있는 연준에서 지금 9월 달부터 보이시죠? 9월 달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50bp 큰 수준의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25bp 스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1월의 FOMC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1월 FOMC에 과연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까 아니면 동결할까를 가장 포커스로 보고 있습니다. 뭐 매번 뉴스를 보시고 시장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 1월달 FOMC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고용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럼 고용 쪽 부분에서는 사실 연준이 터치할 부분이 없어요. 왜? 고용이 안 좋았으면은 통화 정책을 어떻게 금리 인하라도 진행해가지고 시장의 모멘텀이라도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데 고용이 이번에 좋았습니다. 상당히 9월 달부터 탄탄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 그 모멘텀에 따라서 9월 달에는 원래 보이시죠? 이게 점도표라는 건데 이게 제가 어제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점도표는 미국에서 1년에 8번 통화정책 회의를 합니다. 제가 어제 1818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3월, 6월, 9월, 12월에 해당하는 FOMC에서는 점도표라는 게 발표를 하는데 이 점도표라는 거는 시장의 미국의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 것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화면이 작아가지고 맨 밑에 연도가 써져 있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즉
미국이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수렴할 때 내년에는 이 정도 금리로 가야지, 내년에는 이 정도 금리로 가야지라고 보여주는 게 이 점도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건 분포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라인이 미국에서 바라보는 중앙은행이 바라보는 미국의 적정금리 수준의 레벨인 겁니다. 잠깐만 이동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때 9월 당시에는요. 점도표가 발생했었을 때 2025년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3에서 3.25 정도 수준으로 바라봤었죠. 자, 잠깐 넘어갈게요. 이 당시 9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5.5에서 어떻게 되죠? 3.5 수준, 금리를 거의 200bp 이상 인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4.5 수준에서 만약에 9월 점도표의 예상대로라면 2025년은 총 4번의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해야 돼요. 횟수로 따진다면 그렇게 되겠죠. 25bp라고 예상했었을 때. 하지만 12월 달에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죠? 올해는 3.3에서 3.25% 되는 기준금리에 대한 적정 레벨을 4.0, 3.7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12월에 연준에서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표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12월 FOMC는 매파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금리 인하를 해주면 해줄수록 사실 시장의 유동성은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둘기파적 성향이 나타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소극적 모멘텀, 소극적 스탠스로 취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파적 스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매파적 스탠스가 유지된다면 시장은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왜? 금리가 더 떨어져줘야 시장이 조금 더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내가 산 주식, 내가 산 비트코인, 내가 산 뭐 아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쭉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렇게 딱 길을 막아버린 거죠. 근데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물가는 튀어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020년 3월 다들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양적 완화를 했었어요. 돈을 그때 많이 양적 완화를 했었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죠. 아, 그렇죠. 맞아요. 트럼프가 아주 우리말로 라끈한 사람입니다. 초대형 부양 때려버려. 돈으로 시장 풀어버려요. 네, 네. 돈으로 시장 밀어버려.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음. 그때 막대한 시장의 부채를 안게 됐었습니다. 사실은 아, 미국은 정부는. 네. 그래서 부채 얘기 관련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디폴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은 조금 무뎌진 상태고 아무튼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한 가지는 무조건 걸고 가는 거예요. 일단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개입이잖아요. 그렇죠.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버렸으니까. 통화 정책. 그럼 뭐예요? 직접적으로 개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개입에 대해서 어떤 걸 하나를 안고 가냐,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금리 인하를 할 때는 물가가 상승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인플레, 물가 우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하를 사실상 쉽사리 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님 보면은 지난주에 막 고용 지표도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어제 발표된 기대 인플레도 사실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동결이 아니라 상승에 대한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도 얘기를 좀 하면은 좀 복잡한데 좀 네. 간단하게 얘기를 좀 네.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2020년도 6월까지 5.5 수준의 금리를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진행했죠. 7월인가 아마 7월 달에까지 5.5%를 유지하다가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했던 모멘텀은 1년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음. 미국에서 1년 동안 네. 거의 양적 완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은 되게 복잡한데 제가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20년도 정도에 양적 완화를 했어요.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양적 완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 푸는 돈을 거예요. 푸는 거, 네. 근데 스텝으로 가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채권 발행을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확 늘려버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맨날 돈을 풀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조건부가 붙습니다. 자, 우리 이중 책무. 자, 아. 우리가 양적 완화 할 테니까 양적 완화가 간단히 말할게요. 시장이 너무 아파요. 링고 꽂고 목발 짚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언제까지? 네 나을 때까지, 너가 나을 때까지 해줄 건데 이 두 가지가 완성되면 우리 양적 완화 그만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물가 안정과 그리고 고용에 대한 최대 급선 이거였어요. 근데 양적 완화를 하고 1년 동안 21년 동안 이게 완성이 됐을까요?
아니죠. 완성이 안 됐어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락근한 나라라서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오늘, 부양책으로 매달 400만 원씩 줬어요, 최대. 어우, 그러면은 천이라네요. 지금 네. 아나운서님도 사실 매달 400만 원이 공짜로 들어오는데 일하고 싶겠어요? 놀죠, 맨날. 네, 놀죠. 저도 저 같아도 놀아요. 그냥 가만히 있고 뭐 그냥 게임만 하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참은 파월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양적 완화를 22년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니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더 이상 해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21년도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려는 잘 들으세요.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양적 긴축을 하려면 테이퍼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테이퍼링을 하려기 위해서 이게 빌드업이에요, 사실은.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이제 양적 긴축할 거야. 다시 금리 인상할 거야라는 거죠. 다시 예전 시장으로 돌려놓을 돌릴 거야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양적 긴축 과정에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경기는 그대로인데 물가가 계속 올라요. 이러면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파월 입장에서는 사실은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인상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로 금리 수준에서 한번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네, 제로 금리 수준에서 사실 이게 다 시청자분들 아시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짚어보면서 과연 앞으로 정말 금리가 인상이 될지 동결이 될지 좀 예상해보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전문가님 강의 정말 재밌고 또 쉽게 풀어주고 계시죠? 꼭 한번 함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게 저희가 QR코드 준비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함께 있는데 정말 재밌게 또 쉽게 풀어주시니까요. 어떤 투자를 하시든 암호화폐든 주식이든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자세하게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님 이어서 좀 내용 설명해 네. 주실까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22년도부터 뭐 테이퍼링 과정 가져가면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는데 5.5 수준까지 올렸어요. 엄청 1년 동안 사이에. 아우, 그렇죠. 세죠. 네. 이거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 올렸는데 그리고 이 금리를 유지하고 나서 금리를 인하하려면요.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금리에 대한 적정도가 지금 시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시장 평가를 연준이 해요. 그 다음에 안정적이다 하면 그때부터 금리를 인하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국면에 있죠? 올리는 국면 아니면 동결하는 국면, 내리는 지금은 국면. 사실 내리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아.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시키기보다는 동결이나 조금씩 내리려고 할 거예요. 물가나 고용 보면서. 그럼 지금도 너무 막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네.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저 이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12월 18일 날 어땠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어제 그때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08K 구간에서 92K까지 갔었어요. 이때 FOMC가 상당히 매파적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사실 시장에 큰 부담이었거든요. 그쵸.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비트코인 시장이 사실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어떻게 이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이따 뒤에서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간에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이날 비농고용 지표가 높게 나왔다는 거는 다시 말해 통화 정책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기보단 사실 동결에 대한 의미가 가깝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발표될 PPI 있죠? CPI 있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PPI랑 CPI 뭐가 더 중요할까요? CPI일 것 같아요. 내일 맞습니다. 발표되는. 네. 왜 그러냐면은 네. 간단합니다. 미국은요 아직은 뭐 내부 수주로 지금 계속 돌리면서 안에서 뭔가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70% 소비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에 대한 심리가 더 중요하고 이 소비에 대한 물가 지표가 시장의 물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PPI보다 CPI에 대한 방향성이 더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내일 여기 써져 있네요. 이제 15일 수요일이죠. 10시 30분에 예측치는 0.2%로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아마 이 정도 찍히지 않을까 0.3 정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근데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질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똑똑하신 분들인데
예전에 파월이 이제는 물가 필요 없고 고용만 고용을 본다고 본다. 했었는데 왜 그래?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파월이 바로 12월 달에 9월 달에 이제 이 말을 했는데 자 이제 12월 달에 이런 말을 해요. 물가 또 오르니까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말을 지금 바꿨군요. 네. 원래는 고용만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고용만 봐야 했던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됐다? 다시 물가와 고용 이 두 가지 국면으로 다시 봐야 된다. 다시 이중 채무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까쯤에 이제 우리 시큐트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저는 네. 거의 한 99% 정도 보고 있는데 오, 1%는 아주 만약에 남겨두고. 변수로 네.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고용도 좋게 나오고 아마 CPI에 대한 예상치가 조금 높거나 부합한 수준이라면은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네.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는 거죠. 시장 좀 더 지켜볼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달 되고 점도표 나오면서 또 이렇게 할 거야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고용에 이어 물가 지표도 금리 동결을 뒷받침한다라는 이유가 이제 이 이슈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 방송에 나올 때 하루에 진짜 뉴스 매거진들 진짜 많잖아요. 뭐 어디 사. 근데 하루에 엄청 쏟아지는 이슈들이 나옵니다. 저는 근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런 이슈들을 한 20, 30개 보고 딱 중요한 거 한두 개밖에 안 봐요. 왜? 그 18개는 지금 당장 시장에 필요 없는 거니까. 비트코인 ETF 금액이 얼마만큼 있고 그건 지금 당장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에선 큰 방향, 흐름 타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방송에 나올 땐 이렇게 시장에서 현재 스케줄이 어떻게 돼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 해결점 이런 것들 다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간에 네. 네. 말씀해 여기까지요.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 필요한 이슈들만 짚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서 불안에 떨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님이 딱 짚어주시는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봐야 하는 이슈들만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기사 하나 던져드리고 끝이 아니라 전문가님이 좀 자세하게 또 쉽게 풀어주시고 계시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만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시장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아무래도 뭐 2025년도가 좋다 하긴 했는데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전일 이슈부터 먼저 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현재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이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지금 오늘 어제 무슨 시장 어땠는지를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코멘트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이슈가 나와요. 뉴욕 증시 물가 우려 등의 혼조 마감. 그놈의 물가 하잖아요. 진짜 물가가 중요하긴 중요한데 사실은 약간 이런 것도 있거든요. 뉴스를 보다가 시장이 하락하거나 시장이 올라가면은 지금 당장 연결되는 것만 좀 많이 붙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장이 떨어지면은 뭐 다 물가가 나오고 시장이 올라가면은 고용 개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붙이는 건데 뭐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올 타이밍이니까 이제 뭐 이야기는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물가로 등의 혼조 마감해가지고 글씨가 무서워요, 그렇죠? 저는 무서운 것 같아요, 되게. 되게 위험할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나스닥 0.4% 떨어졌고 반대로 다우는 0.86% 올랐습니다. 시장은 사실 어제 별일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그리고 혼조세라는 걸 잘 모르실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미국은 3대 지수잖아요. 다우, 나스닥, S&P 뭐 이렇게 3개 정도 있고 뭐 거기까지 플러스하면 러셀까지 있는데 이 3대 지수가 방향성이 다를 때 얘기를 혼조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혼조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아무튼 전일 증시는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간 것 같은데 어제 비트코인 거래하신 분들은 진짜 천당과 지옥 왔다 갔다 맞아요. 했을 것 같고 사실 저도 어제 거래했었습니다. 저녁 때요? 네.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네. 91K 정도에서 롱을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잡았는데 네.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 떨어졌잖아요. 그러냐면은 아니 원래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미증시 개장하면서 어떤 게 이루어졌냐면은 보세요. 미증시 개장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패닉셀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라운드 가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100K, 90K, 80K처럼 되게 이제 심리적인 가격을 네. 라운드 가격이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물가 지표 나오기 전까지는 제 예상상 90K는 안 깰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냥 어느 정도 이건 받쳐주겠다. 아직 뭐 다 얘기 나온 거 아니니까. 뭐 아직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으니까 조심히 매수를 들어갔는데 싼 가격이니까. 근데 이제 어제 89.379 바이낸스 시세로는 아마 이 정도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마 89K까지 그냥 그대로 밀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아마 한때 9만 달러 붕괴를 했는데 이 9만 달러 붕괴하는 게 거의 1, 2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네. 그래서 손절을 할까 말까 했는데 네. 저는 당연히 전문가잖아요. 아, 네, 네. 페닉스, 페닉셀인 걸 이미 알고 그냥 버텼습니다. 역시 네. 존버는 승리한다라고 대응이 얘기를 하고 중요하죠. 싶은데 아무튼 농담이고요. 대응이 네. 중요하죠. 대응이 중요하니까요. 네. 자, 아무튼간에 9만 달러가 붕괴를 했는데 저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아나운서님한테 하나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뭘까요? 일단은 위로도 아래로도 상한선이 없다, 제한선이 맞습니다. 없다. 아닐까요? 네. 무서워요. 네, 그리고 24시간 하는데 이게 사실 네. 주식에서는 정적 VI 그리고 서킷 브레이크가 있는 이유가 그쵸. 있어요. 여러분들 뭐 갑자기 크게 올라가니까 아, 그만 올라가라고 멈춰놓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에 투자하는 참여자들의 보호 안전벨트 같은 거예요. 네, 사실은 안전벨트. 그쵸. 오늘이 이만큼만 올라야 너희들이 이제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 안전벨트라는 게 사실은 비트코인은 없어요. 아,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양날검이죠. 크게 한 번에 벌 수 있는 일확천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쵸. 한 번에 크게 벌 수도 있고 한 번에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 하루에 14%, 5%, 8%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스닥 지수로 3%만 움직여도 엄청 크게 움직인 건데 그럼요. 비트코인은 그런 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와요. 자, 트럼프 호재 끝 비트코인 7만 달러 하락세도 솔솔 9만 달러 붕괴 이런 얘기들이 가격에 대한 레인지가 진짜 넓다라는 거예요. 즉 저는 비트코인이 가지는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참여자에서 조금 초보자 입장에서는 무섭죠. 이게 조금 그렇죠. 어떻게 보게 되면 단점으로도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번 쉬지 않고 거래하니까 사실 거래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계속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얘네가 주말은 좀 쉬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말은 좀 나도 마음 편히 있고 싶은데 주말 그게 사이에도 없죠. 가격 폭락이 나오거든요. 선물 현물 가격에 대한 개보보 차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멘탈적으로는 좀 더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얘기. 그리고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이것도 포함인데요. 자,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하죠. 네. 가상화폐 안에 있는 코인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 화폐라는 용어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화폐라는 건요, 어떤 기간이 있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화폐의 가격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이 가상화폐라는 거는 네. 사실 그런 가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딱딱딱 맞춰주거나 어떻게 통제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없다라는 없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사람들은 장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이 없어서 이 가상화폐라는 게 사실 실질적 가치도 없고 이런 거를 사실 지금 우리가 그냥 거품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거죠, 비트코인이. 제가 2017년도만 했었어도 사실 코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네. 코인하는 관상들이 있거든요. 네, 코인하는 관상들이 제외하고 코인하는 관상들이 진짜 있습니다. 뭐 저 같은 느낌에. 근데 요즘은 진짜 길거리 지나다 보이면 진짜 다른 분들도 또 지하철에도 다 다 비트코인 해요. 거래해요. 저도 해요. 네. 그만큼 참여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한 거는 시장의 트렌드화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투자자 좀 투자에 대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전통적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 가상화폐라는 게 투자에 대한 상품이 맞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다가 사실 그 부분이 꺾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냥 가상화폐가 하나의 이제 그냥 금융상품으로서 투자로서 다만 조금 더 이러한 금융법이라든지 아니면 가상화폐를 약간 조절할 수 있는 뭐 가상화폐를 조절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그게 더 메리트겠지만은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안전벨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기축달러 통화를 어디서 이제 수급 조절합니까? 중앙은행에서 하죠. 네. 일명 연준 패드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데, 아까 가상화폐는 이런 게 없다. 자, 아무튼간에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89.379K까지 내려갔던 이유.
사실 하루 만에 변동폭으로 5,000불 이상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변동성이 컸었고 아마 매매하셨던 분들 아니면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코인 하시는 분들은 어제 그 손실이 사실 없었길 바라고 그날은 오히려 그냥 매매를 안 하셨었으면 하길 제가 좀 기원합니다. 저는 입장에서. 그리고 사실은 수요일도 거래하면 안 돼요. 네, 수요일 날에는 진짜 이제 기본적으로 물가지표 빔 한 번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10시 반 이후 좀 상황 보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은 그냥 하루 쉬고 다음 날 하십시오. 투자라는 거를 사람들이 약간 연속성이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일 차트를 봐야 되고 매일 거래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꾸준한 루틴으로 생각하는데 진짜 잘 나아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면요. 되는 날 하는 게 제일 기거든요. 네. 안 되는 날 해가지고 솔직히 그냥 다들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나는 이게 좀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요. 네.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었어요. 근데 그 손실에 대한 그 마음의 깊이에 대한 상처가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하세요? 오래 가나요? 안 간다고 저는 봐요. 정말요? 네, 다음 날 그냥 까먹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까 말했죠. 연속 루틴. 네, 내일 하면 되니까. 내일 벌면 가면 되니까. 되니까. 네. 저도 매매하면서 손실 볼 때는 이런 생각해요. 내가 지금 손실 본 게 아니라 시장에 잠시 돈을 맡겨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맡겨놓은 거 아니더라고요. 뺏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장에서 아주 여러분들이 메리트 있고 그리고 시장이 아주 좋은 상황에서는 그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되 시장이 조금 지금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지저분할 때는 잠시 투자를 잊고 그냥 차트 한번 간간 보다가 눌러보지 마시고 아무튼 간에 자,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맞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사실은 비트코인이 좋은 환경에 있진 않아요. 딱 이런 얘기했죠. 비트코인이 어떻게 여기 가격이 왔을까? 아무리 트램프 트레이드라도 아무리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라도 어떻게 90K까지 왔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비트코인 상승이 9월 달에 왔거든요. 제대로 된 상승이. 네. 근데 그때 9월 달부터 미국의 9월 달부터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의 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게 오르면서 시작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요. 간단하게 이거 국채 금리 얘기해가지고 뭐 시장의 실질 금리, 명목 금리 얘기해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QR코드 통해서. QR 코드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고 그냥 이게 오르면 유동성이 부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의 바로미터 되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거든요. 근데 9월 달에 비트코인 상승했다 했죠. 9월 달부터 10년물 국채금리도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통화정책이고 두 번째는 경기 개선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경기 개선 모멘텀이 사실 9월부터 세게 들어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가 발생했다? 국채금리 상승하면서 달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지금 너무 무시무시하게 올라왔어요. 맞아요. 원래 달러가 이번 작년까지만 해도 레벨링이 105에서 107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오늘자입니다. 109 레벨이에요. 근데 제가 이 달러 가치가 오르면은 저희가 미국에 비트코인 투자하는데 US 달러로 바꾸니까 이거 이득 아닌가요?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리스크 할 때도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현물 거래할 때는 원화 거래도 되지만은 선물 거래할 때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할 때는 USDT로 합니다. 맞죠. USDT는 1은 그냥 1달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USDT의 가격이 1달러라고요. 그럼 지금 달러가 올라가고 있죠. 그럼 USD 달러가 또 올라가요. 그러면은 지금 명목 가치는 안 바뀌었는데 명목 가치라는 거는 이 1이라는 숫자는 안 바뀌었죠. 근데 네. 실제 가치는 어떻게 됐어요? 원래 맞죠. 1,200원 하던 게 지금은 1,500원 나오고 있어요. 지금 테더가 보시면은 테더가 지금 1,500원입니다. 그러면은요 유동성 관점에서 접근할 때 이 명목 가치에 비해서 실질 가치가 너무 오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거대해지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줄어들게 되죠. 줄어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9월 달부터 금리 올라가고 경기 개선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 어떻게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가? 이걸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기분이 이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트럼프. 아마 그리고 뭐 모멘텀적으로도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더 열기가 있으니까.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거품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적정 가격
30K라고 했는데 좀 올리겠습니다. 50K 정도가 적정한 가격은 아닌가. 음. 이렇게 말하면 비관론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낙관론자들은 뭐 비트코인이 20만 불 간다, 뭐 30만 불 간다, 막 우주 간다, 막 뭐 우리 맞아요. 달로 가자 이러는데 음.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은 거품이 좀 많이 끼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거품에 참여하면 돈은 벌긴 법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시장 상황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 정말 자세하고 또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전문가님 막 장기적으로 막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오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이슈들 또 지표들 일정들만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내가 비트코인이 아니라 뭐 다른 주식 투자를 한다, 파생상품 투자를 한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한번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다뤄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저희가 재밌고 또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준비를 해왔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해보시면서 투자 좀 더 쉽게 이어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는 저희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흐름들 파악해 주실 테니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이슈들 정말 자세하게 다뤄봤는데 지금부터는 실시간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봐야 되는 이슈들, 일정들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QR코드 통해서 방송 외에도 계속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 볼 우리 비트코인 실시간 흐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어제 갑자기 좀 급락이 있었어가지고 차트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보는 걸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방송 나오면서 이제 매번 생각을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이 시장 분석 위주로 얘기를 하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문무를 겸비한다고 하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 경제도 굉장하지만 기술적 분석이 조금 더 한 수 위인 사람인데 네. 제가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시장 관련 내용들을 좀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 기술적 분석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그러신 분들은 여기 화면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QR코드. 네, QR코드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이제 데일리 일지 같은 걸 써요. 오늘은 시장을 이렇게 본다, 저렇게 본다라고 하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게 이제 사실 뭐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많이들 쓰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 아니면은 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채널인데 네. 트레이딩 뷰라는 건데 여기에 트레이딩 뷰에 이제 아이디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시장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관련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타점 뭐 어디서 보면 좋고 어디서 보면 깨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들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하나 올려놓고 지금 일주일간으로 계속 올려놓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자랑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트레이딩 뷰에 에디터즈 픽이라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하면 좀 그런데 에디터즈 픽은 그날 글을 제일 잘 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실시간 네. 1위 같은 거 같은데 음. 그거를 제가 2번 정도 해본 경험이 있기 야, 때문에 네. 그만큼 글을 좀 잘 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단하게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자, 12월 18일이죠. 이제 고점을 만들어 놓고 지금 오늘자 이제 1월 13일인데 지금 한 달 안 되는 상황에서 거의 20K 이상 변동폭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이었던 12K, 10만 불을 달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90K도 깨진 상태인데 지금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이 올라오는 상승이 반등일까?
아니면은 이거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니야? 아마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거 진짜 롱이야, 아예 이거 진짜 숏이야, 이거 개미털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몇 분이 안 남았네요. 네. 밑에 제 얼굴 밑에 보이시죠? QR코드. 네, 들어오시면은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맛있게 한번 차트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관점만 볼 거예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딱 지금 두 자리만 터치를 할 건데 체크를 할 건데 두 구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뭐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석을 했고 어떻게 분석을 했냐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일목균형표 깔고 볼리는 필요 없고 피보나치에다가 이제 하모니 패턴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몇 분 안 남은 시간에 왜 이런 과정 때문에 이런 자리가 나왔는지라고 말은 못해요. 근데 간단하게 저는 아침에 체크해보고 왔으니까 자 92.6K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현재 95K를 좀 넘어가서 가지고 지금 95.2K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딱 보실 건 그거예요. 96.4K 그 바로 미터 아래 95. 여기 바로 됐다. 95.4K. 96.4K랑 95.4K 둘 다 판단해 주시면 돼요. 여기 800을 찍으셔야지. 네, 여기. 지금 당장 저항 구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오르는 상승세에 지금 한번 매수를 태워보실 분들이 있으실 건데 지금 이 구간에서 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니면 여기 돌파하더라도 96.4K 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매수 탈 필요 없고 조금 더 올라오면 96K 정도부터 뭐 현물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현물 같은 경우는 94.2K에서 4K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시고요. 6K가 제일 적당한데 올라온다고 치면 매도를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올라오는 거에서 한번 숏 관점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96.4K 정도 구간을 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실시간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너무나 볼 것이 많기 때문에 좀 쉽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이 구간이 반등의 구간일지 또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이어질지 혹은 함정일지 별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지나갈지 궁금하실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저희 전문가님이 정말 쉽게 또 재밌게 말씀해 주실 테니까요. 방송 외에도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도 그렇고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여러 일정들이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한 번 더 강조 드릴 거고요. 실시간 대응은 QR코드 통해서 저희가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저희가 오늘 밤에도 그렇고 내일 밤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중요한 일정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은 이게 또 흐름이 어떻게 될지 또 금리는 동결이 될지까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렇죠. 이번 물가지표가 아무리 봐도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에서 부담스럽게 금리 인하할 필요는 없거든요. 속도 조절해 가면서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아마 통화 정책에 대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것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 나오는 PPI도 중요하지만 내일 나오는 CPI. 근데 제가 수요일 날에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바로 상황에 목요일 날에 이제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그러면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CPI와 PPI 발표되고 나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있겠죠. 고용지표 발표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아마도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연결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 선반영이 조금 길게 갔다고 치면은 요즘에는 진짜 짧은 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가지표 나오고 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길어야 그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저는 이제 물가지표가 다 나오게 되면 사실 금리 동결이라는 카드가 이제 나오니까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그거 그냥 이제 이해하자 하는 느낌으로 오히려 저는 좀 이제 비트코인이 회복세가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리고 파월이 1월에 FOMC에 금리 동결하면서 이걸 진짜 잘하시거든요. 립 서비스를 분명히 동결하고 이제 사실 뭐라고 해야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동결하고 이제 우리는 뭐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하면서 립 서비스 잘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흐름대로 간다면은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크게 무너지진 않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1월 한 달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정말 암호화폐의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고 실제로 지금 현재 가격도 많이 상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올 한 해 암호화폐 투자, 비트코인 투자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 실시간 대응은 저희 전문가님이 QR코드 통해서 자세하게 또 쉽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혼자서 힘들게 투자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가상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